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9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말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어 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마구 때려 공분을 샀던 30대가 구속됐습니다. 2살 배기 아이를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인조 용의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말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30여 명에게만 미리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는 논란인데요. 학생들은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광주시 교육청은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3학년 수학시험 문제입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사전에 나눠준 문제와 보기만 다를 뿐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말 시험에 출제된 21문제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5문제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출제됐습니다. 사전에 문제를 제공받은 학생들은 주로 기숙사생들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반 학생들로 성적이 상위권이고 해당 문제를 낸 교사는 동아리반 지도교사입니다. 이제 쌤이 해당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이제 출제를 하면서 그걸 체크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5문제가 이렇게 좀 중복이 됐고요. 해당 학교는 동아리반 학생들에게 나눠준 수학 문제가 1000문제에 가깝고 그중에 일부가 겹쳤을 뿐이어서 사전 유출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집단과외를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입시에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고 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에 드는 최근 3년간 박철현 광주시 교육청 장학관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학생의 명단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정말로 특정한 학생들에게 정말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해당 학교는 공정성이 훼손된 5문제에 한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지만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베트남 출신 부인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폭행해 공분을 샀던 30대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인을 폭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긴급 체포된 남편 36살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김 씨는 홧김에 아내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언어가 남편 김모 씨입니다. 저랑 대화 소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홧김에. 상습적으로 때렸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행이 좀 남편 김모 처음이 씨입니다.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법원은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폭행 장면이 찍힌 지난 4일과 지난달 25일은 물론 지난 4월 친자 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을 때에도 아내를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쓰레기를 안 버리고 한국말을 안 배우는 등의 잘못을 해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또 2살 난 아들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자신을 때린다는 걸 깨닫고 지난 4일 남편이 소주를 먹자 촬영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쉼터 연계나 아이 박송희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지원 이런 거 같이 함께 지원하고 있고요. 경찰은 피해 여성이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국선 변호인을 선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김 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글이 3건이나 올라왔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접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 내 베트남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2살배기 아기를 인질로 잡아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3인조 강도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휴대전화로 범행을 모의하고 뉴스를 보면서 범행 방법을 정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 3명이 아파트에 들어섭니다. 3인조 강도는 2살배기 아들과 있던 45살 김모 씨 집에 쳐들어가 2시간 동안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30살 조모 씨 등 3명은 1시간 동안 범행 장소를 찾으려 아파트를 돌아보았고 김 씨가 현관문을 열어둔 것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여 동안 아파트를 돌아본 조 씨 일당은 대낮 무더위에 현관문은 열어둔 채 이처럼 방충망만 내려놓은 보안이 허술한 집에 침입했습니다. 층마다 인근 주민입니다. 딱 알잖아. 열었는데 안 열렸는데 그걸 확인해 갖고. 조 씨 등 3명은 개인 사업과 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수천에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이들은 한 달 전 조 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닿았고 이후 스마트폰 메신저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범행 하루 전에는 광주의 한 모텔에 모여 지난달 포항에서 발생한 아파트 침입 강도 사건 뉴스를 보며 범행을 구상했습니다.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범행 수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현금 없는 것을 알고 양재성 광주 부부경찰서 강력 6팀장입니다. 협박해가지고 대출 서비스를 받게 해서 금품을 건네받아서 강취를 한 사건이죠. 조 씨 등이 범행을 모의했다는 인터넷 카페는 이들이 검거된 다음 날까지 회원 3천여 명의 글로 빼곡했습니다. 한탕 할 사람 찾는다는 등의 범죄를 연상할 수 있는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털 운영자는 조 씨 등이 검거된 이후 뉴스를 보고서야 해당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클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 관계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위반한 사항들이 보여서 바로 폐쇄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이 보여서 바로 폐쇄 조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조 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김모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심의를 열어 김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직무정지가 확정이 되면 사실상 감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후임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속개된 재판에는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시민과 간호사였던 시민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천과 전남대병원 등에서 목격한 헬기 사격을 증언했습니다. 한편 전 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을 했다고 지목된 부대의 당시 조종사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 동안 광주 송정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KTX가 운행됩니다. 코레일은 세계수영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인천공항에서 KTX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편 열차는 인천공항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역을 거쳐 광주 송정역까지 하루 하행 4차례, 상행은 3차례 운행됩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해서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인물을 부당한 채용 과정을 통해서 센터장 자리에 임명했다고 지역 25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임명된 센터장의 사퇴와 또 순천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겠습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 김옥서 운영위원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이주 여성과의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된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영암에서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긴급 체포되고 또 구속이 됐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감정이 쌓였다고 가해자는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 그리고 언어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이주 여성들의 고충과 스트레스, 이번 사건을 봐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에게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또 이 여성들에게 맞는 그런 제도적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바로 태양광일 겁니다. 화석연료와 이 원자력을 대체할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 태양광 에너지가 단연 최근 들어서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염전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그 일대 염전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천일염 가격은 폭락하고 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계속되면서 이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운 천일염과 관계에 있는 또 근대 문화들까지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정성용 영광 천일염 생산자 협의회 의장 만나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이번 주는 장맛비에 대비해서 차량 안에 우산 하나 비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연로 돌고개역에서 양유교 방향, 돌고개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정체 구간 살펴보면 재봉로 전남대병원 오거리에서 남광주 사거리 양방향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문대로 대광요고 입구에서 대성요고 입구 방향으로 밀렸다 풀렸다 반복되고요.
빛거울대로 신용교차로에서 연제교차로 방향으로 차량 길게 밀립니다. 운천로 개수사거리에서 5.18 기념공원 앞 교차로 양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54%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순천 지역 25개 시민단체들은 무자격 응시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한 순천시의 밀실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즉각 해임하고 순천시장은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겠습니다. 순천 행위정모니터연대 김옥서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좀 했었는데 어떤 논란인지 구체적으로 좀 들려주세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센터장은 선출시 시장이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여러 그 직종 중에서 5급 사무관, 즉 과장으로서 400 이상의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수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현 센터장은 전에 비례대표 시연을 4년 마치고 지역구로 출마해 낙선한 정치인에서 작년에 좀 논란이 됐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결정적인 비례로 보는 게 지방자치단체 10명 이상의 등록한 단체로서 임원으로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렇게 냈으면 그 모렴치함과 그것을 받아준 순천시가 합격시키는 과정에서의 논란이 아닌 채용 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채용 비리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게 되셨어요? 지난 6월 5일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지역 토착 비리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확인한 과정에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임명 관련돼서 나온 걸 한 4페이지 쪽을 보고서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원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 문제가 있으면 알게 되신 거네요. 예. 그렇다면 이 방금 이야기하신 자원봉사센터장에 순천시가 뽑기 위해서 공고도 하고 또 자격 기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자격 기준, 채용 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상적인 통상 기준 외에 특별하게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에 의하면 센터장은 4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만 가능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입니다. 네. 기타 이를테면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자원봉사나 사회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도 임명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임명된 센터장이 바로 자원봉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했다고 본인이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처음부터 자기 본인은 자원봉사에 등록된 서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순천 교도소에서 교화위원으로 있었던 단체가 등록되지 않는 단체를 되지 않는 단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도 그것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그런 사실들을 이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을 그럼 통과하게 된 건가요? 예.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게 됐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등록되지 않는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접수 단계 때부터 이 6급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보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합격 전날 작년 7월 24일 전날 이게 알려집니다. 매우 친절하게 당신은 이 단체의 사람들을 좀 모아서 해줘서 18명일 하루 만에 전화로 동의를 받았거나 어떻게든 방법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도 순천시 알려진 대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고 곧바로 그날 당일날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처리해 주어서 다음 날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이 애초부터 접수도 안 되는 자가 합격되던 날 부랴부랴 자원봉사를 꾸려가지고 등록시켜서 교부해 주는
그 다음날 발표하는 아주 매우 친절하다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공모에 지원한 사람은 그러면은 단독 지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안 된 사람이 단독으로 지원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안 됨을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 그 최종 발표 날 그 발표를 했고 지금 이 과정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보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노정돼 있고 행정상의 그 봐주기식 그런 채용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의혹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인식하고 계시는 문제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뭐 거기에 나와 있듯이 뭐 상급자에 때는 감사 결과 보면 상급자 보고가 했다는데 이게 단순히 시장 등 윗선 개입이 차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대응 방식으로 이건 그 센터장은 매우 중요한 요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모른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오해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장까지 결재가 나야 되는 사항이고 시장의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과의 관계랄지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장이 임명하는 직입니다. 결정직으로 뭐 체육회 사무처장도 있고 인재장학생 6등 상임이사도 있고 기타 여러 개의 정무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 알다시피 기회는 균등하게 결과는 과정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는 이렇게 아주 감동된 우리 문구였는데 우리 김성태 전 의원의 그 딸의 KT 채용 비리 보듯이 이것은 기회와 과정이 아주 공정하지 못한 채용 비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시장 이 시민단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법률 검토도 이 채용 비리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이분을 임용을 취소하는 게 논란이 되냐 안 되냐는 만은 이렇게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됐는데 결국은 여기에 관여했던 이 시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랄지 처벌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됐다라고 됐으면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 거기 감사원 결과에 그 공무원들은 경징계 이상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그렇으면 경징계 이상이면 통상 중징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징계를 지난 2주 전에 했는데 거기서 가장 경징계 낮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 견책도 도지사 표창을 받아가지고 불문 경고로 최종됐고 그래서 징계위원회도 사실 시장 관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징계보다 더 낮은 불문 경고를 했다는 것은 이 공무원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전반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는 어느 또 다른 분야보다도 더 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가 좀 제대로 풀리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좀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공정한 사회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기자회견문에 발표했고 제가 기자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뭐 크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하게 무자격자로서의 임명이 된 것을 감사원에서 결과 통보 받았듯이 임명을 취소하고 그 허석시장은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개 사과만 하면 저희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게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천시 그리고 허석시장이 지금 답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그런 임명 취소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다음 주 내로 순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고발장 접수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계속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 행이정 모니터 연대 김옥석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요즘에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여러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살러 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히 베트남인들이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 영암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체포되고 또 구속이 됐습니다. 이주민 그리고 이주 여성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이주 여성들에게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시스템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외국에서 시집와서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여성들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좀 보호받아야 될 텐데 그런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변호사죠. 이소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요즘 크게 늘어 있고요. 또 이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까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일단 다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유형 이렇게 뭔가 이주민들을 대상화하는 시각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주민들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 위험한 대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네. 그냥 같은 사람이고 이주를 온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모두가 함께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들 스스로도 그다음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데 꼭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성화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바로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거나 또 이렇게 살러 온 그런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 결혼 이후에 또 이혼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이혼율,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여성들도 이혼의 사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의 사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요. 네. 이주 여성만이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에 적응해야 한다.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과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두 문화가 만나는 것이고 서로가 상대방 배우자의 문화를 알아가도록 노력을 해도 싸우고 이렇게 힘든 것인데 네네. 왜 이주 여성만이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며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한다거나 차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남성도 남성인 배우자도 이주 여성 그 나라 배우자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함께 적응해 가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이주 여성의 이혼율을 높이는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합니다. 이번에 영암에서 일어난 이 안타까운 이 사건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베트남 여성, 본인의 와이프, 부인의 어떤 문화나 그다음에 언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한국말 잘 하지 못한다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인식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문화적인 인식도 잘못됐는데 가장 그 근저에는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주 여성분들이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그냥 대를 이을 두고 가족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함께 노력하는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두고 그래서 내가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런 것들이 학대로 이어지고 왜 너가 더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근저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 그 생각,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좀 들려주세요. 그런 어떤 그 인식 속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랄지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텐데 그 유형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유형은 너무나 광범위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뉴스에서 보시는 근데 이 뉴스가 너무 좀 선정적으로만 흘러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 사례는 뉴스만 검색해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 이주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도 어떤 신고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이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체류권이
신고하기 어려운 건 체류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체류기간 연장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주립사무소에. 네. 그러면 남편의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이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체류 자격이 없어지고 강제 퇴거 명령을 당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상대방의 통제권을 주는 이 시스템. 근데 이게 이주 노동자뿐만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모두에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통제 시스템이 또 이제 함부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또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체류권, 다시 말하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 여성이 한국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폭력이 정당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좀 풀어내야 되고 어떤 수평적 관계로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그 제도라고 하는 거가 문화적인 제도가 문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법률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체류의 문제랄지 그리고 또 이런 폭력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우리들 스스로가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은 이미 기존 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으로는 통제가 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현장에서 잘 돌아가는가? 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과 이런 제도적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이주 여성들이 받는 어떤 차별과 혐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차별과 관련된 사료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일단 이런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 브로커들과 관련된 문제는 결혼 중개업법이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요즘 현재의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현장에서 결국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들 스스로 지금 인식의 어떤 변화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인식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이런 어떤 다문화 사회 속에 우리들 스스로가 적응하고 그 부분의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행동으로 좀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요?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과 혐오가 지금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사람은 무조건 배제하려고 하는 무조건 나와 다르고 대상화하고 저 사람을 같은 주체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객체로서 깎아내리려 한다거나 함부로 하려고 한다거나 특히나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한민국에 돈 벌러 온 사람 결혼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온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동료 시민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항상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성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가 뒷받침되면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제도를 넘어서 이제는 어떤 인식의 그런 변화와 이런 것들이 시민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식을 그냥 놔둔다고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각성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 풍토의 변화가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절실합니다. 갈수록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 스스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 나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수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7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은지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영광 백수읍 일대의 염전과 그 일대가 또 태양광 패널로 잠식이 되면서 염전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백수읍에서 염전 규모가 가장 큰 한 염전도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금 바로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사업으로 어떤 생계 위협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영광 천일염 생산자 협의회 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년 중 소금 한 몇 번 정도 생산을 하십니까? 저희가 1년에 6개월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6개월이면 180일인데 180일 중에 저 장마 기간을 한 달을 보고 있어요. 네. 한 달을 보고 있으면 150일인데 이거를 저희가 소금을 이틀에 한 번씩 걷거든요. 네. 그러면 80일 정도 됩니다. 소금 생산을요. 네. 일조건이 좋은 지금 뭐 여름 중심으로 해가지고 180일 정도를 지금 생산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네. 이 생산 과정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소금들이 만들어집니까? 먼저 바닷물을 저수지에 끌어들여서 제1 증발지, 제2 증발지, 그러니까 소금물을 단계 걸치면서 염도를 높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물의 결정이 되기까지는 거의 한 달을 보고 있어요. 네. 예, 한 달 정도 돼서 소금을 걷기 시작하면은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이틀에 한 번꼴로 소금을 걷습니다. 네. 지금은 예전보다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네. 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4천 개 정도가 떨어졌다고 보십니다. 염전마다. 네. 기상 상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 주변을 특히 뭐 영광 그러시고 다른 데도 지금 염전들이 많이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염전들이 사라지고 그 염전의 자리에 지금 태양광 모듈들이 지금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지금 영광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영광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3-4년 전부터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정부 정책은 뭐 식약제 정책으로 해가지고 김치 및 뭐 상류 소비 감소로 인해서 식문화 변화로 소금 소비량이 감소하고 소금 생산량이 일수가 정책적으로 펴서 3월부터 10월 생산하는 것부터 4월부터 9월까지 생산하는 것부터 해서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풍력이 염전이 없어지고 있으면서 네. 이로 인해서 소금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네. 지금 영광도 태양광 이 지금 모듈 공사들이 한창입니까? 예. 지금 영광에는 백수하고 염산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백수 쪽에서 지금 이미 한 20만 평이 태양광 모듈로 깔려 있고 작년까지 소금을 생산했던 영광 백수 쪽에서 대표하는 염전이 지금 태양광 모듈로 깔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 30만 평의 100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모듈이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소를 이렇게 염전에 설치한 이유는 결국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도 일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태양광 발전에서도 일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기 때문에 염전들이 지금 태양광으로 많이 이렇게 대처되고 있는 거겠죠? 예. 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금 생산과 네. 그다음에 태양광 생산의 최적의 조건이 닮아 있어요. 네. 먼저 뭐 평평하다는 염전 자체가 팽팽히 다져져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태양광으로서는 공사비가 적게 들겠죠. 네. 그리고 소금은 일조량이 높아야 되는데요. 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일조량이 높아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염전 같은 경우는 가려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데보다 전기 생산되는 일조량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바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높은 온도에 무조건 태양 생산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온도를 식혀주는 바람 때문에 네. 효율이 되게 좋아서 다른 데보다 평균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더 많다고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염전에 지금 염전 즉 소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고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왜 이렇게 생계 위험에 노출돼 계시는 거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저희는 어떤 관계보다는 피해가 생계 터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희 영광에는 95% 이상이 네.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55% 정도가 염전을 소유하는 5% 이제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농가를 전에는 150 농가가 농사를 지었는데 네. 50여 농가가 농사를 접었어요. 농사를 접고 앞으로도 그 소금 농가를 짓는 분들이 접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결국은 예. 95% 농민들이 소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지금 임차인들인데 이 예.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이 땅 주인들이 지금 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거기다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니까 생계 위협 쫓겨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피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 천일염 하면은 이 전남의 대표적인 이 상품 아니겠어요? 근데 천일염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40에서 50 이상 분들이 계시고 젊은 분들은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다른 데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 영광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보면은 이제 신안 쪽이 염전의 대표적인 곳인데 네. 신안 쪽으로 봐서도 지금 뭐 신안 쪽에도 한 50%는 없어진다 그래요. 네. 태양광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염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생산자들인데 네. 이 사람들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나 이거죠. 네.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셨던 분들이 어디 가서 갑자기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자리를 구할 것이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이냐 이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도 또는 이 군 차원에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당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나요? 예, 지금 저희 영광군에서는 사실 지금 태양광이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소금값 안정화 문제인데요. 네네. 소금값이 비싸다 보면은 염전을 가진 주인들도 염전을 태양광으로 전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면은 태양광 업체에다가 염전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영광군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이제 정책을 편 것은 네. 자체적으로 소금을 수매를 해서 그걸로 이제 여기 염 생산가들한테 좀 작게나마 우선 도움을 주고 네. 그다음에 생계 안정자금 대책입니다. 네. 뭐 헥타르당 얼마씩 지금 어려운 농가들한테 좀 해줘서 지금 생활고를 좀 작게나마 좀 보탬이 되고자 영광군에서 지금 이렇게 정책을 올해 처음 정책을 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곧 시행을 하는데요. 한번 기대를 해도 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특히 이 생계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염전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모듈들이 설치되는 것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그 생계 위협받고 있는 이 소금을 만드는 이 농민들에게 그 새로운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또 이 전남도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바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크게 보면은 정부한테 바랄 거는 저희가 소금의 우수성입니다. 네. 환경부나 그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세계 5대 갯벌 그러니까 한국 서해안에서만 나오는 갯벌 천일염입니다. 그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우수한 국산 천일염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저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식량 자원이고 인간에게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태양 그다음에 소금 중 그 소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염 생산자들은 정부는 지피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소금 농가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정부 저인 정책 식문화 변화로 소비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염 생산자들이 밖으로 내몰리고 있고 2중고, 3중고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바라는 점은 소비 촉진해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내 식용으로 사용하는 소금을 가능하다면 국산 국내산 갯벌 천일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 방향적 제도가 있었으면 하고요. 농업에는 뭐 사과, 뭐 포도, 밭작물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가격 안전화와 그다음에 또는 휴경 보상, 직분례를 통해서 물량 조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이 우리 천일염만은 제도적으로 장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해양수산부, 정부 이런 곳에서 세세한 것들을 신경 써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저희도 사실 지금 되게 힘든 이유가 저희도 이 나라 국민인데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은 외면당하는 결국은 정책에서도 지금 현재 이 천일염 이 사업들이 소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어떤 관심 이게 굉장히 선행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영 영광 천일염 생산자 협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목포 시민신문 류영철 국장이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김동식 목포시장 취임 1년을 맞은 기자회견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기자들과의 논쟁이 있었다네요. 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로 논쟁이 있었다는데 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식 시장이 지난주 1일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그 목포 도시재생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자들하고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검찰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비밀문서를 토대로 사업지구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손혜원 의원을 공직자 부패 방지법 위반으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목포시의 공식적 입장이 이날 나온 겁니다. 그 김 시장은 손혜원 의원 관련 그 사건은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그 전임 박홍률 목포시장이 손혜원 의원에게 건넨 문건이 주민 공청회와 용역 보고에서 발표된 자료를 모아서 비밀 문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데가 상반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김 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뿐이고 이렇게 밝히면서 그 설전들이 오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포시 그 담당 국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김 시장 공개된 자료라 인정하기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뿐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정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검찰의 손의원의 그 공직자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 전 그 목포시장으로서 건네받은 네네. 도시재생 문건이 비밀 문건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김 시장이 비밀 문건에 대해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네, 목포시 지난 5일 단행한 또 정기 인사에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 또 다른 입장을 언급했던 이 단장을 보직 이동했다고 하던데 그 배경도 좀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그 단행한 목포시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비밀 문건으로 볼 수 없다고 인터뷰했던 모 방송국과 인터뷰했던 서태빈 그 원도심 사업단장을 보직 이동했는데요. 네. 단순한 보직 이동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김 시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이 연유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를 보내기도 합니다. 네. 실제 서 단장은 방송 인터뷰 보도 이후에 박홍률 전 그 목포시장이 뉴스에 그 출연해서 검찰이 비밀 문건이라 지칭한 것은 당시 자신이 손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김 시장은 목포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서 단장의 인터뷰는 공무원의 개인 의견뿐이라고 확산을 막았었죠. 네. 이후 그 비밀 문건 자체에 대해서 진실 논란으로 확산되고 지역 정치권 그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서 단장은 또 공교롭게도 올 초 도축장 그 목포 도축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네. 시의원과 공모하고 그 공모하면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1천만 원 벌금형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현 상태에서는 뭐 항고 상태죠. 네, 목포 정가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전 시장과 네네. 현 시장의 미묘한 어떤 갈등 구조, 거기서 또 뭐 인사,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이야기 이렇게 이 도시 재생 사업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복잡한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 대양산당 미분양 대금 1,865억 중에서 8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지금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김 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김종식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양산당 미분양 유발 채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김 시장은 지난해 취임 초기 유발 채무 1,865억 원 중에서 1,600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하고 시민단체에서 반대해서 800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쳤죠. 네. 이로 인해서 목포시 재정 자립도는 18%에서 15%도 하락했고요. 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1,000억 원대 유발 채무도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분양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올 연말에 또다시 1,000억 원대 그 채무를 변제해야 될 상황이 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800원대 그 지방채 발행과 함께 분양 대책을 주문했지만 그 목포시는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빌미가 됐습니다. 네. 이날 그 기자회견에서도 오는 그 김 시장은 오는 11월 수산식품 업체가 입주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대책만 내놓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산단 조성 때나 분양하는 지난 5년 동안 앵무새처럼 했던 대책이죠. 만약 업체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네. 시는 도심에 산재한 산업체를 한 곳으로 지적할 수 있는 네거티브적인 신설이나 또 전혀 그 자동차 관련 산업을 집적화 단지를 도입하자는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에 전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들어보니까 이 취임 1년을 맞아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또 이 기자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이 목포 시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앞으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이 시를 이끌어가는 행정 책임자로서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 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과 중서부 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하늘이 흐리고 오늘부터 폭염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27도를 보이며 크게 덥지 않겠고요. 전남 지역에는 오후에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이고 광주 전남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오후부터 높음 단계로 치솟겠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시작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88%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 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 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솜씨 좋은 사람들의 감성 넘치는 축제 제8회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김대중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과 즐거운 공예 체험까지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요즘 피싱 참 교묘해. 수사기관이라며 전화가 와서 내 계좌가 범죄에 노출이 돼서 돈을 보관해준다니까. 내가 보내 안 보내? 팀장님도 참 오래된 걸로 속으셨네. 저는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해서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니까. 에이, 차장님 그것도 무시할 수 있죠. 저는 가족이 문자를 보내서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라니까 대신 송금한 거죠. 자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확실히 실천하자고. 피싱 예방 3천.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피싱을 피하자. 공익광고협의회.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일생을 건 1세대 페미니스트 이희호. 1952년 가정법률상담소의 모태가 되는 여성문제연구회를 설립. 성차별 없이 헌법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법 개정의 불씨가 되다. 네 명의 여성 장관과 4명의 여성 대사를 임명한 국민의 정부. You can run, but you can't hide. Breath on your skin, never right. 2018년 한국을 뒤흔든 여성들의 분노, 미투 운동. 95세의 페미니스트가 동시대 여성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나 혼자인데 그건 못해요. 근데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요. 광주 MBC 연중 캠페인 더불어 삽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